영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6.25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제강점기 시간이 지나고 1948년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해서 이승만 정권, 북에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아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민족 분단이라는 그러한 6.25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경찰국치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진행해 왔고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돼서 53년에 휴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60만, 350만, 14만, 36만. 이 숫자는 바로 남한의 160만 명. 이 160만 명이라는 것은 한국군이 아니라 한국군과 민간인 피해자가 160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다양한 기록사들을 보면은 숫자가 틀리지만 여기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군인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실종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북한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한 350만 명 정도 되고, 이 정확한 350만 명이 정확한 숫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대충 추정한 내용이고, 유엔군도 사망과 부상자, 실종, 이런 포로 이런 것들을 해서 피해를 본 숫자가 14만 명 정도 됩니다. 중국군은 36만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중국군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 남북전쟁에서 개입했을 때 이 36만 명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많이 죽은 중국군은 북쪽에서 그 당시가 겨울이죠. 굉장히 추운 때입니다. 많은 중국군은 그 당시에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총 550만 명 되는데 옆에 보면 무죽은 인구가 25,000, 220배 정도 되는 이러한 6.25 전쟁에서 550만이라는 많은 남북 국민들과 유엔, 외국 중국군들이 희생을 당한 거죠. 우리는 왜 싸우게 되었는가? 6.25 전쟁을 통해서 왜 남북이 서로 싸우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1945년 광복 직후에 소련의 스탈린은 일본이 패망하자 남침을 해서 다양한 곳에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많이 내려오니까 미국의 트루먼은 이걸 막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남과 북을 나누어서 신탁 통치를 하자. 처음에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4개의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탁 통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탁 통치, 이거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강대국이 일정 기간 5년 정도 일정 기간 통치해서 이들의 독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신탁 통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일본이 망할 때 여러분들도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역사가들은 또 분석가들이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은 패망 직전에, 패망하면 일본이 당연히 분단이 됩니다. 독일이 패망 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죠. 마찬가지로 일본이 패망하면은 일본이 반드시 그 당시 정세로 보면 분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왜 나누어졌냐? 일본의 전략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항복을 선언한 후에 어떻게든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전열을 최약체로 해서 항복을 선언한 후에 약하니까 빨리 어떻게 매듭지려고 해서 자국을 보호하고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그들은 미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전투가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이 작전명이 출혈 작전입니다. 출혈. 그래서 많은 전사자를 서로 내어서 미국의 이러한 연합군의 정세를 약화시키는 방파제 또는 버리는 돌이라, 버리는 돌, 바둑에서 쓰는 버리는 돌, 이것처럼 방파제에서 1만 명이 넘는 우리 조선인들도 많이 끌려가서 오키나와 전쟁에서 1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위안부나 조선인들이 죽게 됩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주민이 46만 명인데 그 중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군인들과 시민들이, 주민들이 죽게 되죠. 그와 반대로 유엔군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정식 전쟁 종식을 항복을 선언하고, 이 약해진 이 나라를 강대국 사이에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미국과 러시아가 하죠. 일본은 러시아를 굉장히 끌어들이게 합니다. 끌어들여서 러시아가 들어오게끔 해서 고도의 전략을 짜는 거죠. 소련의 스탈린은 계속 흥남 쪽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서, 물론 4개국이 이게 네 조각으로 나눠서 4개국이 통치를 한다고 했지만, 추후에 미소 군정회의에서 북한과 남한을 각각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자 하는 협의를 이루게 되죠. 그 반면에 일본은 나누어지지 않고 보존이 되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을 나누는 것을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해서 러시아와 소련과 같이 남북한이 떨어져서 두 개로 분단되어서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남과 북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김일성이 정부를 수립하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신탁통치 반대를 했고, 북한은 신탁통치를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게
곧 나오겠지만 박헌영이라는 이러한 인물이 거기에는 이 전략에 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북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한을 침공할 준비를 갖고 소련과 중국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소련은 미국과 신탁통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에게 남한의 군대가 강하다, 그러니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 김일성이 자국 군대를 많이 훈련을 시켜서 박헌영과 둘이 이야기를 해서 소련과 중국의 물자도 지원받고 탱크 등 무기와 물자들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북한의 기습 남침 작전명 폭풍으로 이렇게 작전이 시작됩니다. 북한은 6월 25일 남침을 시작해서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하고 8월 1일 낙동강까지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역시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낙동강 정선에서 우리는 최후의 결전, 항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켜준 국가가, 우리는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67개 국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 군인을 파병한 나라가 16개의 나라가 되겠고, 의무, 물자, 전후복구 사업 등 다양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게 됩니다. 물자 지원은 대만, 독일, 멕시코, 모나코, 미얀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많은 40개국 정도 나라가 물자를 지원합니다. 의무 지원도 있었고 전후복구 사업도 6개국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군의 전쟁에 직접 참여한 16개의 국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원을 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세계는 하나로 서로 돕고돕는 그러한 나라로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전쟁의 시작부터 인천 상륙작전 이전까지의 영화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7월 18일부로 전원 전방으로 배치될 것이다. 용동아, 그깟 중장이 뭐라고? 내가 뭐 때문에 죽게 살게 뛰었는데? 내 핑계 대지 마. 내 앞에 서 있어. 형,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따 눈 뜨면 우리 집 안방이고 난 아침 먹으면서 형한테 얘기할 거야. 정말 진짜 같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우린 반드시 같이 살아서 돌아가야 돼. 네가 죽였어.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여러분들 또 아마 봤을 겁니다. 또 형제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동생이 죽은 줄 알고 북으로 북한군에 합류한 형이 깃발부대라는 가상의 이런 부대로 해서 서로 전쟁을 싸우다가 동생이 형이 있는 걸 알고 형과 조우하고 형이 동생을 보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1950년 9월 14일 장사리 상륙작전, 거의 9월 15일은 거의 같은 날입니다. 학도병 772명이 장사리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 장사리 해변가 해수욕장인데 여기에 학도병 772명, 물론 간부들 하면 800명 정도 됩니다. 이 그 학도병들이 훈련도 받지 않은 학도병들이 이 해안에 상륙해서 북한 2군단 보급로 7번 국도를 차단을 성공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 장사리 상륙작전은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으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사리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은 극비에 진행이 됐고 모든 군인, 모든 무기나 이런 등등은 북한의 정보망에 피해서 이동을 시작했고, 장사리 상륙작전은 우리나라 그 군대, 학도병 군대인데 계급장도 장군으로 달고 퍼레이드도 합니다. 시민들이 환호하고 이러면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북한군 첩보 이런 거에 다 노출이 돼서 장사리로 가는, 그래서 북한이 장사리로 유엔군이 상륙을 한다라는 정보를 흘리기 위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그 배를 탈 때 한국군만 아니라 미국군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군도 타기 위해서 탔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북한군들이 많은 한국군과 미군이 장사리로 상륙작전을 한다라는 정보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가 문산호라는 배인데 이 배로 인해서 이 학도병들이 가짜 계급장을 달고 굉장히 많은 대대라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과연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혼란을 하기 위한 상륙작전이었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추후에 이거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사리 상륙작전은 미 8군이 이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장사리 상륙작전을 하고 여기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북한군을 어떻게 약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더 맞다.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여기 성공격사라고 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작전이 아니다. 그러나 훗날 메가더 장군은 장사리 상륙작전도 인천 상륙작전의 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거를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이 혼란에 빠뜨려지고 그걸 이용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한 거다, 이렇게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리
상륙 작전은 문산호가 북한의 한포 사격에 의해서 좌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밧줄로 묶어서 그 밧줄을 묶어서 해안에 밧줄을 묶어서 학도병들이 상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걔네들을 우리가 점령을 하고 그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상륙작전을 하니까 북한군이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지금 낙동강 전선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니까, 상륙작전을 하니까 탱크도 보내고 군인들도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772명이 여기에 상륙해 있는데 이들이 거기에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북한군이 재정비해서 돌아오면 도망가기 때문에. 문산호는 지금 좌초돼 있고, 그래서 미군이 도와주러 옵니다. 도와주러 와가지고 그 상륙작전을 하는데 파도가 세고 밀물 썰물 때 나가기 때문에, 배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왔지만 이게 밧줄을 잡고 군인들이 오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30 몇 명, 40명 정도가 거기에 남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남고, 나머지는 그 배에 올라타고 물이 너무 빠지기 때문에 배가 못 나가니까 나갈 수밖에 없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9명 정도, 30 몇 명 정도는 북한군의 포로가 되고, 나머지 한 600명인가요? 이 정도는 우리나라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사리 상륙 작전에 관련돼서 여기 영화에 보면 잊혀진 영웅들에서 장사리라는 영화도 나온 그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 38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10월 1일을 국군의 날이라고 하고, 10월 19일에 평양을 수복하고, 그리고 10월 25일 우리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와중에 중공군이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려옵니다. 아무리 죽이고 쏘고 해도 중공군들은 인해 전술로 인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1950년 12월 22일 흥남철수를 단행하고 일사후퇴를 1950년 일사후퇴를 하면서 서울이 재점령 당하게 되는 거죠. 이 흥남철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흥남부두에서 이남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흥남부두 이야기가 많이 세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장진호 전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굉장히 추운 날씨에 흥남 철수 작전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한 10만 명의 미군과 한국군이 있는데 10만 명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장진호에서 전투를 계속 해서 시간을 버려서 아무튼 병력이 철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진호에서 전투를 계속 전투를 해서 시간을 끌면서 2주일 동안 그걸 지연시켜서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을 이끌게 됩니다.
북한군과 중공군도 원산과 남쪽 지역을 점령해서 육로를 차단을 해서 했지만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서 많은 군인과 양쪽 군인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시신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2월 22일 국군과 연합군은 해상 철수를 결정하고 흥남부도로 집결하고 이곳에도 역시 10만 명의 피난민도 탈출을 시작합니다. 뒤에는 저기, 앞에는 바다. 여기서 유명한 배가 있죠. 메르디스 빅토리호. 이 승선이 60명인데 여기에 모든 탱크나 이런 무기들이 다 실었다가 우리나라의 관청에 의해서 그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비난민들을 실었는데 14,000명,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이때 현봉학 미 식군당 고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난 민간민 좀 구해달라. 그래서 알몬드 소장의 명령으로 민간인을 승선시키라고 하고 모든 버릴 수 있는 걸 버리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해라. 따라서 라로 선장이 무기와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우리 피난민들을 싣게 되는 거죠. 이 배가 4일 동안 음식도 없이 거제도에 갔고 그 기록에 의하면 5명의 아이도 임산부가 탔겠죠. 아이도 태어난 이야기도 있고 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 철수 작전에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4,000명의 피난민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하는 저도 저희 아버지도 이 흥남부도에서 철수해서 이남으로 넘어와서 유엔에 입대해서 6.25에 참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흥남부도에서 철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화 국제시장입니다. 어째서 중국 아들이 거기다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중공군들이 흥남 들어왔다. 어떡하게? 모두 정신 똑똑히 차려라. 박스님 내려오라. 가, 여기 빨리. Evacuating the 7 units now. I say again, the Chinese have broken through and are entering into Hongdae. Pull back all 7 units now. 박스야, 박스에서 딱 잡으라. Company on board, sir. Load the weapons. There's no time. We have to move out in 1 hour. General, I beg you,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there's only death left for them. Chinese army could be upon us any time now, sir.
Hold this line! Roger, that's it. Shut the door and move out. Let's go! Sir, please have mercy. Please save our people, sir. Ready to evacuate! Ready to evacuate! All units prepared to evacuate! All units prepared Captain? to evacuate!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All units prepared to evacuate! Stay in the ship! So the ship's fully loaded with tanks and mortars, sir! We've got ammunition on board, sir! There's no room for the Koreans! Order from the general! Unload all arms and drop them into the sea! Let's have all refugees on board! 저 일다가 배 못하는 거 아닐까? 기다 소리하지 말고 모두 따라오라! 자, 따라오라! 얘들아! 내 막둥이 좋은 흑장잡을 했대요! 막둥이 있나라! 모두 다 조심 바짝 차리라오! 자, 빨리 가자! 있나라! 빨리! 다 있다! 아니라! 죽이야! 막사! 괜찮소! 미소! 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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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예. 흥남부대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철수를 시작해서 안전하게 돌아왔지만 남과 북은 전쟁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후에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협정이 시작되고 이 협의만 2년간 포로 문제, 경계선 문제, 그래서 국지선은 계속 지속되어서 피해는 점차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지쟁탄전 1952년 6월 6일부터 15일까지 백마고지전, 아마 많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백마고지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고지의 주인이 12번 남한이 점령하고 또 북한이 점령하고 12번이나 바뀔 만큼 치열했고 중공군과 국군의 피해만 15,000명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1953년 7월 20일 마지막 사유 고지 전투를 끝으로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영화 고지전은 이러한 고지를 점령하는 그러한 싸움을, 고지전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이고, 425 고지 전투에 대한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전선으로 가. 동부전선이요? 전선에 내 통자가 있다는 거지. 가서 이거 수사해와. 혹시 김수혁이라고 알아? 그 친구 악어 중대에 있다는데. 살아있습니까? 에러꼬지는 반경 2.5km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고지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것 같냐? 빨갱이들하고 내통을 해. 여기서 네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진짜 죽으라라. 자, 이러한 휴전협정이 성립이 되고 남과 북은 38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6.25 전쟁이 남긴 건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면 참 많은 슬픔을 갖고 있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6.25 전쟁 발발,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중공군 참전, 흥남 철수 145태, 그리고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폐허가 되고 피난민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여울물을 건너는 피난민. 흥남보도 철수 때 이 차가운 엄청난 추위죠. 이 여울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1953년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와 북한군 대표가 휴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휴전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6.25 전쟁,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이어서 그와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포화소으로, 장사리, 인천 상륙작전, 고지전, 서부전선, 작은 연못, 국제시장 등 많은 유명한 이런 영화들이 나왔으니 여러분도 이런 거 찾아서 한번 이런 영화를 감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슬픈 역사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